네, 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화장품 보겠습니다. 웬일이에요? K뷰티의 위험을 뽐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됐는데 특히 북미 매출 노출도가 많은 중저가의 메이크업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클리오도 역대 최대 매출, CNC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여기 경영성과급 20억 원 반영된 걸 만약에 없다 손 치면 이익이 한 80억 원 정도 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성과급은 일회성 비용이라서요. 근데 이걸 빼도 158% 이익 급증했고요. 이 회사는 색조 화장품 100% ODM 회사입니다. 주문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쪽이고, 실리콘2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기보다 플랫폼 업체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stylekorean.com이라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K-팝 관련 굿즈도 판매하고 뭐 그 K-푸드 이런 것도 좀 팔더라고요. 근데 주력 상품들이 화장품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각각 64%, 222% 급증했고요. 잉글우드랩이랑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글우드랩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연결 매출은 여기에 반영되는 구조. 둘 다 정말 잘 나왔죠. 다음 보겠습니다. 덴티움이 여기 껴있네요. 여기도 수출 데이터가 좋죠. 증권사 호평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대신증권에서는 20%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잉그루드랩이랑 연결 매출 잡히는 그 두 곳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회사들, 오늘 이제 주가가 좋은 화장품 회사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중국의 비중이 거의 없다. 맞아요. 이게 답인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았던 아모레퍼시픽은 오히려 지금 되게 안 좋았고,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안 좋고요. LG생활건강도 사실은 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내에서 ODM도 하고 있기 때문에, ODM, OEM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화장품 회사들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색조 위주, 그다음에 좀 저렴한 비용, 그다음에 약간 북미향. 맞아요.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워낙 뭐 K-팝 한번 엔터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할 기회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엔터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50/50라든지 뭐 뉴진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 그룹들의 그 르세라핌 뭐 이런 데도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글로벌하다 노래가. 그래서 이런 감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우리와 문화권이 좀 다른 쪽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반영되는 게 사실은 화장품이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또 마침 또 벗고 있고, 팬데믹 종식 선언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죠. WHO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한 작년부터 리오프닝이 이제 미국은 대부분 되기 시작을 했고, 마스크를 일찌감치 벗고 다녔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거의 지하철 타보면 한 반반, 많이 벗는 나라는 반 정도 벗는 것 같은데, 결국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작은 업체들, 뭐 클리오라든지, 뭐 아니면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거의 북미 매출량이 굉장히 압도적인 회사일 거예요. 잉그루드랩 자체가 원래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가 인수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이제 실적이 좋을 걸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놀래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하고, 오히려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쪽은
조금 비슷하게만 나와도 사실 주가 빠지죠. 맞아요. 이미 선반영의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하루였지 않나라 생각하는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 기대는 사실은 조금 다시 안 하시는 게 아직은. 예. 잠깐만요. 그러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은 중립적인 의견을 주신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온 그런 기업들은 투자 의견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여전히 괜찮다고 오,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시장을 진입하는 게 어렵지 진입하고 나면 당분간은 유지되는 게 사실은 이제 기업의 생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2015년 돌이켜 보시면 처음에 중국 진출을 해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아모레 퍼시픽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성공을 했냐면 영업이익률이 뭐 한 30% 40%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가 결국엔 그때는 직영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판매망을 이용하지 않고 직영으로 팔았기 때문에 마진율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현지화 진출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쌌는데 전 세계 화장품 주식 중에 가장 PER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지금 거꾸로 미국에 진출한 회사들 보면, 그쪽에 기반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는 당분간은 그 유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 한 1, 2년 정도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은 여전히 아직 외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는 뭐 부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한국산인지 아닌지 뭐 검증하고 뭐 이런다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무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은 곧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약은 너무 쉽죠, 사실은. 중국에 지금 워낙 화장품 사업도 발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굳이 니네 매장에 놔둬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 도매상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인 훈풍이 불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때 화장품을 보면요. 예전에는 분장실에서 많이 쓰는 게 맥이나 이 해외 브랜드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상 위에 쫙 놓여 있는 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해외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외 브랜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중저가 라인으로도 충분히 이제 발색이 잘 나와서 가성비 측면에서 좋아서 그런지 분장실에서도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국산 제품을 이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 메이크업과 기초 화장품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식 화장법 이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외 성장세, 이제 수출 데이터가 앞으로도 좋아질 몇몇 기업을 추리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은 아니죠, 대부분. 중소형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매출 변동성이 생각보다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흐름을 한번 탔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루뎁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예, 뭐 클리오도 굉장히 지금 꾸준히 선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느 특정한 종목이 딱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색조 화장품 관련된 사업은 당분간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초 화장품 중심인 아모레나 이제 LG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별적으로 지금 실적이 확실히 착착 찍히는 종목 위주로 접근 가능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 아이패밀리 SC만 요런 이게 실적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클리오랑 비슷한 상품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져요. 이제 클리오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면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K-칩스법에 이어서 K-EV법이라고 국내에서 공장 지으면 세제 혜택 줄게라는 법입니다. 지난번에 그 K-칩스법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짓겠다고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K-EV법 나오니까 현대차에서 울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2조 원 규모고요. 세제 혜택은 칩스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2조 원 투자를 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규모가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기아는 화성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아침에 사실 당잠사 요 화면 준비했다가 시간상 못 갔거든요. 이제 하네요. 그 울산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울산이나 대전, 대구 뭐 이런 쪽에 있는 부품 회사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 좀 기입을 해봤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몇몇 기업이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K칩스법 이어서 뭐 KEV법 좋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투자를 할 때 뭔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이 IRA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CRMA라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갖다부터 말은 없습니다. 말은 없는데 이제 현대차는 바로 반응을 했죠. 네, 그래서 울산에다 공장을 짓겠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 보면 대부분 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신입사원은 이제 뽑기 시작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내연기관 차를 만들 때보다 인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은퇴를 하고 그 줄어든 인력을 가지고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고용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반적인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상도 그렇고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픽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국에도 같이 나가 있고 울산에도 근처에도 공장이 같이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고 저는 그중에 탑픽은 뭐 화신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신은 그 미국 공장 주변에도 위치한 그러니까 현대차 미국 공장 나가 있을 때 그 옆에 위치한 부품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주변에 있으니까 뭔가 수주 받기에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부품주 화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완성차도 여쭈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완성차 기업의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외국인도 꽤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잡히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럼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전기차가 생산이 될 텐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한 1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전기차 시장 침투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되게 미국에서 뭐 죽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현대차가 그럼 지금 수급이 더 좋을까? 1분기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아직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은 10대 중에 한 2대가 안 됩니다. 아직 판매 대수로 보면. 여전히 SUV를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차량들을 좀 많이 팔고 있는데 현대나 기아도 그렇고 근데 그 차량들은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중이고요. 전기차는 그래도 아직은 뭐 혜택을 못 받지만 렌트카나 리스로 지금 잘 전환을 해서 그 시장을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라기보다는 향후에 지금 밸류에이션 면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자동차주는 제가 볼 때 아직 싸다. 완성차들은. 그래서 뭐 현대차는 적어도 27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아도 한 10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뷰입니다.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은 선별적으로 접근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요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당잠사 개장 전에 이거 좀 체크해드렸는데 5월 6일이 입하의 절기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관련 테마주, 그러니까 여름 테마주 전통적인 종목들을 쭉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테마. 이게 오늘 이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니까 전력이 늘 부족합니다. 블랙아웃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움직이는 게 전력기기. 그리고 더우니까 드라이 아이스, 빙과 맥주, 요거는 래시가드나 비키니 같은 수영복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배럴. 요렇게가 대략적인 전통 테마주인데 뭐 주가 반응이 이제 슬슬 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한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쭉 쳐봤는데 전력기기는 사실은 우리나라 계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일렉트릭 그렇고 수주 때문에 워낙 또 실적이 좋았고요. 재룡전기는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미국향 수주가 워낙 많았고 작년 한 3분기인가 그때부터 실적이 수출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요. 이쪽은. 그래서 저도 한동안 밀었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재룡전기는 뭐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기 신일전자, 파세코 이쪽에 이제 뭐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테마는 일시적으로 무더위가 오면 한 번씩 들죠. 들어 올리고 사실은 파세코 같은 경우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벽걸이형 에어컨. 예전에 창문형 에어컨. 그렇죠.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이 굉장히 좋았는데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첫 에어컨은 항상 이렇게 창문에 붙여서 실외기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실외기가 사실 이제 설치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자리 차지도 하고. 근데 파세코는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간단히 해서 파세코가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LG전자가 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가격대는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도 비싸네요. 꽤 비쌉니다. 저도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작은 방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거를 직접 바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파세코에 뭐 OEM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제습기도 만들고 다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OEM을 주고 디자인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집중해야 될 올해 아마 화두는 만약에 무더위가 이렇게 포츠담 기후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뜨거운 해가 된다라고 하면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년이 뜨겁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망들 때문에 이쪽에 생산량을 늘리고 좋아지는 시장은 선풍기보다는 아마 이쪽이 되지 않겠나. 파세코. 그래서 지금 에어컨. 그러니까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설치하기가 좀 편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때 띄어서 창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이제 설치하고 분리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작년에도 화두가 됐는데 올해는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좋습니다. 재룡전기는 지금 턱밑까지 왔다고 보셨고. 일단은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이제 안 알려졌던 수주 내용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탑픽으로 파세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